신고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엄마가 약 바꿨어요. 저는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생방송 시청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혈압약을 바꿨습니다. 기억을 흐리게 만드는 약이었죠. 재산을 노린 게 아닙니다. 저를 천천히 죽이려 했습니다. 아직 그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끔찍했던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침 빛이 거실 벽을 타고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았죠. 찬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있었어요. 주전자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찻잔 2개를 꺼냈지만 한 잔만 채웠죠.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됐는데도 아직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약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라벨에는 날짜와 시간, 분류 기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봉투를 살짝 밀어봤죠. 가벼운 소리가 났지만 봉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죠. 오늘 검진은 제가 모실게요. 보낸 사람은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저는 읽고 화면을 껐어요. 대답할 필요를 못 느꼈죠.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집 앞 화분에 물을 주면서 작은 국화줄기가 흔들리는 걸 봤어요. 옆집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죠. 요즘 어떠세요?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말 대신 고개를 살짝 숙였죠. 요즘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아니,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맞겠네요. 집 안으로 돌아와서 서랍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잠겨 있었죠. 열쇠가 없었어요.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서랍 모서리를 눌렀어요. 조용히 숨을 들이켰죠. 전날 적어둔 메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수첩을 펼쳤죠. 글씨가 어느 줄엔 있고 어느 줄엔 없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니 흰 공백과 잉크 번짐만 보였습니다. 볼펜이 테이블을 굴러갔죠. 손이 약간 떨렸지만 움직임은 일정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고 천천히 마셨어요. 따뜻한 김이 얼굴을 스쳤죠. 그 순간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바뀐 날이었어요. 서연이가 키패드 위에 손을 대며 말했죠. 요즘 도난 뉴스 많아요. 비번 바꿨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문은 항상 서연이가 열었죠. 제가 밖에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말입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떴어요. 은행 앱 로그인 실패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눌렀죠. 또 실패했어요. 일시 제한되었다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테이블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눌렀죠. 분노가 올라왔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이 흘러갔어요. 조용한 집안에서 시계 초침이 벽에 반사되는 걸 봤습니다. 장지갑을 꺼냈죠. 카드 칸이 비어 있었어요. 동전만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지갑을 닫으면서 한숨이 나왔죠.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들어왔어요. 가볍게 숨을 정리하며 말했죠. 어머니, 병원 갈 시간이에요. 밝은 목소리였지만 빠른 속도였습니다. 저는 카디건을 집어들었어요. 단정한 움직임이었죠. 서연이가 약 봉투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침 약 드셨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대답은 하지 않았죠.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거울 속 2사람이 보였어요. 서연이는 선명한 화장을 하고 있었죠. 제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동자는 또렷했습니다.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스스로 확인했죠. 차 안에서 라디오 뉴스가 나왔어요. 고령자 금융 사기주의. 서연이가 재빨리 채널을 바꿨습니다. 시끄럽죠? 음악 들을게요.
차창 밖으로 겨울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모든 걸 빼앗기기 시작했을까?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휠체어를 탄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갔죠. 서연이가 창구에 가서 말했어요. 대리 서명 가능한가요? 직원이 시선을 올렸습니다. 환자분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직원과 눈을 맞췄죠. 조용하지만 강한 의지를 담아서 말입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고. 나는 아직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검사실 앞 의자에 앉았어요. 서류 뭉치가 있었죠. 서연이가 펜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하지만 저는 손목을 천천히 굽혔어요. 제 이름 석자를 또렷하게 썼습니다. 획이 곧았죠. 떨림도 없었어요. 서연이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는 걸 봤습니다. 약국에서 나왔을 때 종이봉투가 흔들렸어요. 서연이가 말했죠. 이건 제가 챙길게요. 저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시선을 고정시켰죠. 입술은 닫은 채로 말입니다. 내 약인데 왜 내가 챙기냐고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서연이가 눌렀죠. 저는 그 손을 봤어요. 찰나의 멈춤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죠. 거실은 조용했어요. 테이블 위에 메모가 보였습니다. 서연이의 필체였죠. 오후 약. 엄마 기억 체크. 엄마라니.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썼네요. 저는 찻잔을 씻었습니다.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이죠. 수도 물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했어요.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을 열었죠. 약 캡슐 껍질 2개가 보였어요. 라벨 색이 달랐습니다. 눈길이 거기서 멈췄죠. 이건 내가 먹던 약이 아니었어요. 손자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민재가 고개를 숙이고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저는 부드럽게 손을 들어 민재 손등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그 순간 민재 눈빛이 흔들렸죠. 말하지 않았지만 민재도 이해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녁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저는 다시 수첩을 펴고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끝에 작은 점을 찍었죠.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압력으로 말입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억합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죠. 약 봉투가 미세하게 빛을 반사했어요. 저는 손끝으로 그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모든 걸 기록해야겠다고,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서연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밝혀내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약을 바꾸는 순간을 포착하려 했죠. 휴대폰 카메라를 켜두고 기다렸어요. 며칠이 지나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항상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약을 바꿨어요. 원래 약은 버리고 다른 약을 넣었죠. 그 약이 뭔지는 몰랐지만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기억이 흐려졌죠. 저는 약을 먹는 척하고 혀 밑에 숨겼어요. 나중에 몰래 뱉어냈죠. 그러자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또렷해졌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서연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다는 걸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주전자 김이 얇게 올라오는 걸 봤어요. 저는 찻잔을 싱크대에 두고 천천히 설거지를 했죠. 물방울이 손등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창밖 햇빛이 잠시 비쳤지만 금세 구름에 가려졌어요. 식탁 위에 놓인 약 봉투를 봤습니다. 라벨 글씨가 어제와 달랐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펜 두께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다시 쓴 것 같았죠. 저는 봉투를 가지런히 정렬했어요. 소리가 거의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현관에서 키패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들어왔죠. 한 손에는 트레이를, 다른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재활치료도 잡았어요. 서연이가 밝게 말했지만 저는 의자 등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균형을 확실히 잡으면서 말이죠. 내가 아직 멀쩡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서연이가 약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약 잘 드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물을 따랐죠. 잔 위로 얇은 김이 올라왔습니다. 서연이는 미소만 유지했어요. 드셔야 해요. 놓치면 안 돼요. 서연이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약을 짚지 않고 머그잔 손잡이를 잡았어요. 손가락에 힘을 줬죠. 정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서연이의 눈이 한번 깜빡였어요. 불안한 신호였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짧은 소리였어요. 서연이가 서둘러 나갔죠.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서류 오늘 처리해야 해요. 남편 출장 중이라 제가 대신할게요. 신분증 찍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짧은 웃음소리가 이어졌죠. 아, 어머니는 요즘 정신이. 서연이가 제 정신 상태를 남에게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목소리가 사라지자 저는 주전자 뚜껑을 닫았죠.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낮고 짧게 울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배가 고팠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선반에 과일과 반찬통이 가지런히 있었죠. 그런데 하단문에 테이프 조각이 보였어요. 누군가 한번 뜯었다가 다시 붙인 자국이었습니다. 손이 잠시 멈췄지만 바로 움직였어요. 귤을 꺼내 껍질을 벗겼죠. 천천히 일정한 방향으로 말입니다. 상큼한 향이 퍼졌어요. 이런 작은 일상조차 감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서연이가 들어왔죠. 보험 설계사랑 잠깐 얘기했어요. 종이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저는 느릿하게 시선을 내렸어요. 굵은 글씨로 피보험자, 보험금 수령자라고 적혀 있었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펜을 들고 다가왔어요.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저는 종이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은 깨끗했죠. 내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려는 게 뻔했어요. 펜 끝이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요즘 깜빡하셔서 제가 다 챙겨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펜을 집어들지 않고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세한 떨림도 없었죠. 내가 아직 판단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 했어요. 제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시선이 짧게 머물렀죠. 오늘은 피곤하신가 봐요. 나중에요. 서연이가 물러섰지만 표정은 달갑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거실에 햇빛이 줄어들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바늘과 실을 들었습니다. 단추를 천에 꿰매기 시작했죠. 정확한 위치에 바늘이 천을 고르게 뚫었어요. 흔들림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치매 환자라면 이렇게 정확한 작업을 할 수 없겠죠. 문자 알림이 왔어요. 은행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정상 접속 시도 실패. 저는 휴대폰을 돌려봤어요. 카메라 렌즈에 제 손이 비쳤고 눈동자가 반사됐죠. 누군가 제 계정에 접속하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이웃이 들어왔죠. 김치 좀 나눠드리려고요.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감사를 표현했죠. 이웃이 속삭였습니다. 며느님이 요즘 많이 바쁘시던데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저는 찻잔을 잡고 천천히 올렸어요. 조용한 긍정의 표시였죠.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웃이 이해한 듯 물러갔어요. 해가 기울면서 집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연이가 전등을 켰어요. 저녁 약 드셔야죠. 알약이 테이블에 놓였는데 오늘 아침 약과 색이 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죠. 서연이의 눈빛이 잠시 피했어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들킬까봐 불안한 걸까요? 기억 안 나시면 안 돼요. 서연이가 웃었지만 손끝이 긴장한 게 보였습니다. 저는 물컵을 입에 댔지만 삼키지 않았어요. 조용히 내려놓았죠. 약을 먹는 척만 한 겁니다. 손자 민재가 귀가했어요. 문이 열리자 학교 체육복을 입은 민재가 땀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죠. 숨이 가빴습니다. 할머니, 오늘 할머니 수첩 어디 있어요? 저는 서랍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서랍은 잠겨 있었죠. 민재가 멈췄습니다. 엄마가 잠갔어요? 서연이가 빠르게 말했어요. 정리하려고. 어르신 물건 관리 필요해. 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죠. 민재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저는 찻잔을 덮었습니다. 컵받침이 딱 붙는 소리를 작게 냈죠. 서랍 앞에 앉아 구석을 손가락으로 눌렀어요. 딱 하는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안쪽 걸쇠가 흔들렸죠.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상태가 좀 더 진행됐어요. 네, 서류 다음 주에.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저녁 바람이 불어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죠. 평화로운 저녁이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방에서 조용히 나왔어요. 작은 카메라 장난감을 들고 있었죠. 아무 말 없이 소파 옆에 두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짧은 호흡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죠. 민재도 제가 정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저를 도우려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연이가 다시 약봉투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이건 맞춰 드셔야 해요. 손등을 제 쪽으로 뻗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물 대신 컵을 천천히 밀어냈죠. 서연이의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고집 피우지 마세요. 저는 일어났어요. 무릎에 흔들림이 없었죠. 걷는 속도도 일정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조용한 방 안에서 저는 서랍 밑 공간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작은 열쇠가 손에 닿았어요. 천천히 꺼내 지갑 속에 넣었죠. 비상시를 위해 숨겨둔 열쇠였습니다. 불을 끄고 창가에 섰죠. 달빛이 손등에 내렸습니다. 창문에 제 눈이 반사됐어요. 정확한 초점이었죠. 흐릿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짧고 날카로웠죠. 민재야, 할머니 수첩은 내가 관리할게. 그거 할머니 거야. 민재가 반박했고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긴 호흡을 하고 얕은 숨을 쉬었죠.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작은 속삭임이 입술을 스쳤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죠. 기억하고 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서연이가 체계적으로 저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걸 말이죠. 약을 바꾸고 재산 서류에 서명을 받으려 하고 제 물건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웃들에게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소문을 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정신이 멀쩡했습니다. 기억도 선명했고 판단력도 있었어요. 단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뿐이었죠. 민재가 제 편이라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카메라 장난감을 가져다 놓은 건 녹화를 하겠다는 신호였을 겁니다. 증거를 모으려는 민재의 마음이 고마웠죠. 저는 서랍 밑에서 꺼낸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건 제 오래된 금고였어요. 거기엔 서연이가 모르는 통장과 중요 서류들이 있었죠. 아직 건드리지 못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구름에 가려졌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마치 제 상황 같았죠. 지금은 어둠에 가려져 있지만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할 일은 정해졌어요. 민재와 함께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서연이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밝혀내는 것이었죠.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아침 햇빛이 거실 가죽 소파에 얼룩처럼 번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창을 닫기 시작했죠. 창틀 틈에 박힌 먼지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어요. 흐린 유리가 점점 맑아졌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제 정신이 또렷하다는 증거였죠. 주방 쪽에서 작은 종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가 냉장고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약 봉투가 선반 위에 있는 게 보였죠. 서연이가 포장 상태와 수량, 라벨을 확인했어요. 손끝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잊지 마세요. 서연이가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식탁 옆에 서서 컵에 물을 채웠습니다. 투명한 물줄기가 흘러내렸죠. 서연이가 알약 2알을 종지에 올려놨어요. 색이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발색이었죠. 저는 한 알을 집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서연이가 미소를 지었죠. 이거 드셔야 기억력이 유지돼요. 기억력이 유지된다니.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오히려 이 약 때문에 기억이 흐려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물컵을 들어 입술에 가져갔지만 삼키지 않았어요. 서연이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어머니, 입 안 보여주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컵을 내려놓았죠. 소리가 거의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서연이의 입꼬리가 내려갔어요. 왜 이러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눌렀죠. 정확한 힘으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아직 정상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거실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민재가 나왔죠.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어요. 샤워를 막 마친 모양이었습니다. 눈자 위에 물기가 남아 있었죠. 할머니, 같이 밥 먹어요. 평범한 말이었지만 의미가 실려 있었습니다. 민재가 제 편이라는 신호였죠. 저는 민재 옆에 앉았어요. 서연이는 말없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학교 다녀와. 서연이의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고 신발을 신었죠. 눈이 잠시 저를 봤습니다. 작은 고개 끄덕임이 있었어요. 문이 닫혔죠.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식탁 아래 서랍을 열었죠. 작은 쟁반과 오래된 머그컵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얇은 유리잔이 있었어요. 남편이 쓰던 잔이었죠. 저는 잔을 빛에 비춰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약 하나를 물에 넣었습니다. 색이 퍼지기 시작했죠. 표면이 빠르게 흐려졌어요. 투명했던 물이 탁해졌습니다. 가루가 천천히 가라앉았죠. 저는 눈동자를 고정시킨 채 조용히 판단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약이 아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다시 들어왔죠. 차 키를 깜빡했네. 서연이의 눈이 물잔으로 향했어요. 눈빛이 순간 멈췄습니다. 저는 잔을 가볍게 손으로 가렸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의심하시면 곤란해요.
미소를 지었지만 턱이 굳어 있었죠. 저는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리고 서 있었어요. 서연이의 시선이 흔들렸죠. 그 순간 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주전자 뚜껑이 싱크대에 부딪혔죠. 저는 고개를 돌려 아무 말 없이 주전자를 닫았습니다. 서연이가 웃음을 만들려고 했지만 입술만 움직였어요. 조심하시라고요. 그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저는 외투를 입었어요. 조용히 신발을 신고 문 앞에 섰죠. 패드가 잠겨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지만 누르지 않았어요. 대신 초인종 버튼에서 손을 뗐죠. 천천히 뒤로 돌아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지 않았어요. 갇힌 기분이었죠. 오후 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가죽 수첩이 있었어요. 저는 장갑을 벗고 펼쳐봤죠. 날짜와 시간,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일정했어요. 아침 거부, 점심 분석. 단어만 있고 설명은 없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제가 약을 거부하고 분석했다는 기록이었죠.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숨이 약간 가빴죠.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실 한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죠.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어요. 작은 키카드였죠. 거실 서랍이 열렸습니다. 보험 서류와 위임장이 보였어요. 서연이가 그것을 빠르게 확인했죠. 저는 서류 표시줄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줄마다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정확한 위치에서 멈췄어요. 서연이가 서류를 감췄죠. 어머니, 이건 복잡한 거예요. 제가 처리할게요. 바깥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죠. 문이 삐걱 열리며 민재가 귀가했어요. 책가방을 내려두자마자 바로 테이블 쪽을 봤습니다. 서연이가 서류를 뒤로 가렸지만 민재의 시선이 따라갔죠. 할머니, 민재가 다가왔어요. 오늘도 작은 카메라 장난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아래로 내렸죠. 카메라 렌즈가 살짝 빛났어요. 민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녹화돼요. 서연이가 말했죠. 민재야 방해가. 민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약은 왜 색이 달라? 거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서연이의 눈이 반짝 흔들렸죠. 민재가 핵심을 짚은 겁니다. 서연이가 손으로 민재 어깨를 밀며 말했어요. 숙제. 민재가 천천히 방으로 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조용했지만 단단했죠. 민재도 결심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식탁 의자를 당겼습니다. 앉으면서 양손을 깍지 꼈어요. 어머니, 요즘 안정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말이 끊겼습니다. 저는 조용히 찻잔을 들었어요. 침착한 움직임으로 천천히 차를 마셨죠. 눈은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서연이가 낮게 말했죠. 저를 믿으세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전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눈만 움직였습니다. 공허하지 않고 정확한 시선이었죠. 저녁빛이 어두워질 때 민재가 다시 나왔어요. 할머니, 산책할래요? 서연이가 막았습니다. 오늘은 힘드시잖아. 민재가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멀쩡해. 저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현관으로 걸어갔죠. 서연이가 급히 다가왔어요. 어머니, 나가시면 위험해요. 그 순간 저는 비밀번호 키패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나씩 눌렀죠. 정확하게 말입니다.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서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치매 환자는 기억할 수 없는 동작이었으니까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어요. 밖으로 나갔죠. 민재가 뒤따랐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서연이는 문 앞에 서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거울 속에 저와 민재가 나란히 서 있었죠. 민재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무서워? 저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어요. 아니,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거울 속 제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안에 조용한 결심이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밖으로 나와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어요. 민재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요. 저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민재가 계속 말했죠. 약이 이상한 것 같아요. 색도 다르고 할머니가 먹고 나면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민재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저는 민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해결할 거야.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제가 도울게요. 카메라로 다 녹화하고 있어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14살 손자가 할머니를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다니.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어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 서연이가 서 있었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민재야, 들어와요. 집에 들어가자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동행할게요.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연이의 통제가 더 심해질 거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오늘 중요한 걸 보여줬습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제 정신이 멀쩡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서연이가 주는 약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그리고 민재와 함께 증거를 모아 서연이의 계획을 막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첫 폭발이 일어난 날이었죠.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저녁 바람이 복도 끝 창문을 흔드는 소리를 들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느릿하게 걸었죠. 민재는 한 발 뒤에서 따라왔어요. 신발 바닥이 묵직하게 바닥을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죠. 현관 앞에 서연이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눈가에 미세한 번들거림이 있었고 입술이 얇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 말 들으세요. 저는 서연이를 마주보지 않고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어요. 대답할 가치를 못 느꼈습니다. 거실 조명이 밝았어요. 탁자 위에 문서가 놓여 있었죠. 간병센터 안내지와 요양원 브로셔였습니다. 긴 목록에 번호들이 빼곡했어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서연이가 말했지만 저는 종이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찬장 문을 열고 접시를 꺼냈죠. 정확한 힘으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아직 제 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부엌에서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채소를 자르기 시작했죠. 규칙적으로요. 칼끝이 울림없이 내려왔어요. 서연이가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제가 할게요. 저는 칼을 놓지 않았어요. 반복적이고 일정한 움직임을 계속했죠. 위험한 건 칼이 아니라 서연이었습니다. 식탁에 반찬을 놓았어요. 세 사람의 자리였죠. 그런데 서연이가 한쪽 접시를 치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관리해야죠. 민재가 멈칫했어요. 눈이 테이블로 향했죠. 저는 수저를 바로 잡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했어요. 분노가 올라왔지만 참았죠. 식사 중에 서연이가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내일 담당 의사랑 상담 잡았어요. 스크린에 문자가 보였어요. 본인 판단 어려움이라고 적혀 있었죠. 민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 서연이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어요. 어른 일에 끼지 마.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한 금속 소리가 났죠. 내 판단력이 어렵다니요. 서연이야말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열쇠로 다른 서랍을 풀었죠. 도장 케이스와 정리된 봉투, 수첩이 있었어요. 폰 플래시 불빛이 낮게 반사됐습니다. 문이 삐걱 열렸어요. 서연이가 들어왔죠. 뭐 하세요? 저는 문서에서 손을 떼고 그대로 닫았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죠. 서연이의 눈동자가 도장 케이스를 봤어요. 아주 잠깐 멈췄죠. 이런 건 저한테 주세요. 서연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았어요. 정지한 채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했죠. 서연이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재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엄마. 서연이의 손이 멈췄다가 천천히 빠졌습니다. 민재 덕분에 위기를 넘겼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움직이지 않았죠. 시계 초침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제 도장을 노리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으니까요. 새벽이 되자 바람이 커튼 가장자리를 밀고 들어왔어요. 저는 일어나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약 봉투 위치를 확인했죠. 자세히 봤어요. 포장 밀봉 라인과 속 약이 서로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하나의 캡슐이 비틀려 있었죠. 제 손끝이 캡슐 위를 스쳤다가 멈췄어요. 작은 유리병이 보였습니다. 거의 숨겨진 위치에 있었죠. 색없는 액체였어요. 뚜껑에 조그맣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병을 들어 빛에 비췄죠. 액체가 천천히 흔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갑자기 나타났죠. 어머니, 새벽에 왜? 말이 흐렸어요. 저는 병을 내려놓고 뚜껑을 반쯤 닫았습니다. 딱 소리가 났죠. 서연이가 빠르게 다가와 병을 집어 상자에 넣었어요. 이건 의사 처방이에요. 말끝이 흐릿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저는 대꾸하지 않고 식탁을 정리했어요. 손의 움직임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들이 영상 통화를 걸어왔어요. 출장지 호텔이 배경이었죠. 엄마 괜찮아? 저는 화면을 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가 카메라 뒤에서 말했어요. 요즘 많이 잊어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저는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흔들림 없이요. 아들은 믿으려는 표정이었죠. 엄마, 서연 말 잘 듣고 쉬어. 통화가 종료됐어요.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죠. 아들마저 서연이 편이었어요. 고립감이 밀려왔습니다. 점심 전에 서연이가 제 외투를 챙겼어요. 오늘은 검사 있어요. 저는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죠. 제가 버튼을 눌렀어요. 손끝이 정확했습니다. 서연이의 눈썹이 떨렸죠. 치매 환자답지 않은 행동이었으니까요. 병원 대기실에서 서연이가 접수표를 들고 의사에게 설명했습니다. 기억이 더 안 좋아졌어요. 위험해요. 저는 의사 얼굴을 직시했어요. 조용히 주머니에서 메모 수첩을 꺼냈죠. 오늘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글자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의사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죠. 글씨가 깔끔하시네요. 서연이가 웃으며 가로막았습니다. 과거엔 잘 쓰셨죠.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잘 쓰고 있었어요. 의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서연이가 재빨리 저를 데리고 나왔죠. 검사 후 휴게실에서 서연이가 커피를 내려줬어요. 두 잔이었는데 한 잔에는 스틱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컵을 옮겨 제 쪽으로 가져왔지만 입에 대지 않았죠. 서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불안한 신호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이 닫히자마자 서연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협조하셔야 해요.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빨래를 개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말이죠. 낮에 민재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조기 귀가. 서연이가 대답했어요. 제가 데리고 올게요. 저는 조용히 코트를 집어들었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현관 센서 위를 봤죠. 작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새 장치였습니다. 감시 카메라였죠. 민재와 함께 귀가했을 때 민재가 숨을 급히 쉬었어요. 눈가가 빨갰습니다. 할머니. 민재가 가방에 손을 넣어 작은 메모지와 USB 모양 키링을 꺼냈어요. 제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죠. 증거예요. 서연이가 뒤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표정이 일순 굳었어요. 민재는 빠르게 방으로 들어갔죠. 민재가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모았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창구에서 직원이 말했죠. 보호자 지정돼 있습니다. 제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직원 눈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직접 확인 절차 필요해요. 저는 압박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죠.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뜻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신발을 벗었어요. 서연이의 목젖이 움직였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펼쳤어요. 안에 열쇠와 USB 키링이 있었죠. 그대로 소파 옆에 두었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서연이의 표정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서연이가 말했어요. 오늘 약은 조금 더 드셔야 해요. 새 봉투였습니다. 레이블은 깔끔했지만 폰트가 바뀌어 있었죠. 저는 손을 얹고 밀어냈어요. 서연이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안 드시면 위험해요. 저는 조용히 일어서서 찬장 문을 열었어요. 오래된 접시를 꺼냈죠. 가시처럼 느껴지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밤이 되자 창가에 섰어요. 불을 켜지 않았죠. 도시 불빛이 먼지처럼 떠 있었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가 자동으로 켜졌어요. 시간 예약이었죠. 저는 코드를 뽑았습니다. 빛이 꺼졌어요. 감시받는 기분이 싫었거든요. 문 뒤에서 서연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볍고 얇은 소리였어요. 발소리가 물러났죠. 제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밝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죠.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준비 끝.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서연이가 제 모든 걸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요.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죠. 은행 계좌는 이미 손을 댔고 도장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준 USB에는 증거가 있었어요. 서연이가 약을 바꾸는 장면이 담겨 있었죠.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창밖에 어둠이 짙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죠. 전쟁을 준비하는 장수처럼 말입니다. 서연이도 모르는 제 마지막 카드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몰래 설치해둔 녹음기였습니다. 서연이가 저에게 한 모든 말들이 거기 담겨 있었죠. 약을 바꾸라고 지시하는 전화 통화도 있었어요. 상대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공범이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걸 끝낼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아들에게도 진실을 알릴 거예요. 서연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습니다. 지금처럼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혼자 싸우는 게 외로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삶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새벽이 가까워오자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강해. 할 수 있어.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결전의 날이 될 거예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흐린 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났죠. 허리를 펴는 동작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전기포트에 물을 부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스위치를 켰죠. 주전자가 작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아침 같았지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식탁 위에 알약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새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QR코드 모양이었죠. 글씨가 더 작아졌습니다. 저는 라벨 모서리를 살짝 긁어봤어요. 표면이 벗겨지지 않았죠. 정식 라벨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단정했지만 눈 밑에 얇은 다크서클이 있었죠. 목소리는 평평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병원 안 가요. 저는 찻잔만 꺼내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의 눈이 좁아졌죠.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민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가방을 맨 채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작은 흰색 영수증이었죠. 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제 손에 몰래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빠른 발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죠. 다녀오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짧은 숨소리만 홀에 남았어요. 저는 영수증을 펼쳐봤습니다. 약국 이름과 날짜, 수량이 적혀 있었죠. 수면 유도제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의사 이름은 공란이었습니다. 제 눈빛이 고정됐죠. 주름 사이가 조용히 굳어졌어요. 주전자가 끓는 소리를 내며 저를 현실로 불러왔습니다. 찻잔에 물을 부었어요. 김이 조용히 올라왔죠.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침착해야 했어요. 식탁 옆 작은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열쇠를 꺼내 서랍을 열었죠.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지난달 병원 결과지였습니다. 기억력 감소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고 의사 소견은 정상 범위였죠.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서연이가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보호자 접수로 처리해 주세요. 눈빛이 문틈에서 비쳤어요. 저는 종이를 접어 수첩 속에 넣었습니다. 조용한 동작으로 서랍을 닫았죠. 점심때가 되자 창밖에서 택배 기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 앞에 놓겠습니다. 서연이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번호키를 누르는 걸 봤죠. 저는 손가락 각도와 순서를 주의 깊게 봤어요. 기억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서연이가 택배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상자 라벨에는 의료 보조기라고 적혀 있었죠. 칼로 테이프를 뜯자 흰 플라스틱 팔 보호대가 나왔습니다. 옆칸에는 작은 병이 있었어요. 투명한 액체였죠. 예방용이에요. 서연이가 말했지만 저는 병을 가만히 봤습니다. 일정한 각도로 바라봤죠.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방용이 아니라 다른 용도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외투를 걸치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서연이가 따라왔죠. 어디 가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확하게 말이죠. 1층에 내려 경비실 근처 작은 게시판으로 갔어요.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분실물 문의라고 적고 전화번호를 남겼죠. 규칙적인 글씨였어요.
서연이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표정이 단단했죠. 근처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형사 김도윤이 작은 컵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놀라지 않고 고개를 숙였죠. 어르신, 또 오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영수증과 처방전 사진, 병원 결과지였죠. 단어 없이 건네줬어요. 형사가 잠깐 멈췄다가 손가락으로 종이를 넘겼습니다. 이건 약 처방이 2종류네요. 저는 눈만 끄덕였어요. 형사가 낮게 말했죠. 혹시 약 바꿔치기 의심하십니까? 저는 가방을 닫으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이었죠. 형사가 용지에 메모를 시작했어요. 상담 기록 남겨두겠습니다. 작은 봉투를 책상에 올렸습니다. USB 모양 키링이었죠. 형사가 눈썹을 올렸어요. 녹음? 제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예. 낮고 짧게 대답했죠.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렀어요. 유리 진열장 앞에 섰죠. 약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약 찾으세요? 저는 종이에 어제 날짜 환자 기록이라고 적었어요. 약사가 잠시 당황하며 컴퓨터를 확인했죠. 화면이 반짝였습니다. 약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보호자만 열람 가능합니다. 저는 종이에 다시 썼습니다. 본인이라고요.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죠. 약사의 시선이 흔들렸어요. 내부 확인할게요. 창가 좌석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의 속삭임과 반짝이는 자동문이 보였죠. 저는 손수건을 다리 위에 펼쳤어요. 정리된 동작이었습니다. 약사가 돌아왔어요. 작은 영수증 모양 출력지를 들고 있었죠. 2 약명이 적혀 있었고 한 줄에 부작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혼미와 균형 저하라고요. 저는 고개만 숙였어요. 감사 인사는 하지 않았죠. 영수증을 수첩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문 앞 잠금 장치에 작은 흠집이 있었어요. 스크래치였죠. 손가락으로 쓸어봤습니다. 서연이가 안에서 문을 열었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나가요? 저는 신발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서연이의 눈이 USB 키링을 봤어요. 얼굴이 굳었죠.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민재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연필 소리가 들렸죠.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민재가 종이를 밀어줬어요. 손글씨로 오늘 아침에도 약 바뀜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종이를 접었어요. 주머니에 넣지 않고 그대로 테이블 아래 뒀습니다. 서연이의 시선에 들어오도록 노출시킨 거예요. 도발이었죠. 저녁이 되자 서연이가 병을 흔들었습니다. 약 드세요. 저는 물 대신 빈 찻잔을 들고 서연이의 눈을 봤어요. 찻잔을 빙그르 돌렸죠. 표면이 반사됐습니다. 서연이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민재가 말했죠. 할머니 오늘 병원 갔어? 서연이의 턱이 굳었습니다. 학교나 다녀. 폭넓은 통제였어요. 민재의 눈이 흔들렸죠. 저는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금속이 가볍게 부딪혔어요. 밤이 되자 책상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카세트형이었죠. 버튼을 눌렀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전날 대화가 재생됐습니다. 이 용량이면 한 달은 가요. 서연이의 음성이었어요. 다른 여성 목소리가 이어졌죠. 고령자면 반만. 숨소리가 들리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껐어요. 확실한 증거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아래 그림자가 보였어요. 형사 김도윤이 어둠 속에서 짧게 휴대폰을 켰죠. 빛이 흔들렸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렸습니다. 메모에 한 줄을 적었죠. 내일, 실행,
조용한 방에서 벽시계가 작게 울렸어요. 저는 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은 떠 있었죠. 침묵 속에서 단단한 의지를 다졌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증거도 충분했고 형사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민재도 제 편이었어요. 이제 서연이의 계획을 막을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서연이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도 밝혀질 겁니다. 돈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이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까요. 새벽이 가까워오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민재가 웃으며 할머니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했죠.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아침이 되면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할 겁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서연이를 고발할 거예요. 그동안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됐으니까요. 이제 곧 자유를 되찾을 거예요. 제 삶을 제 손으로 지킬 겁니다. 누구도 저를 무력한 노인으로 만들 수 없어요. 저는 아직 살아있고 싸울 힘이 있으니까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창틀이 서늘하게 느껴졌죠. 저는 커튼을 걷었어요. 하늘이 흐렸고 새 울음소리가 짧게 들렸습니다. 오늘이 모든 걸 끝낼 날이었어요. 식탁 위에 서류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수첩, 병원 결과지, 약국 영수증, 보험 안내서, USB 키링이 일직선으로 놓여 있었죠. 완벽한 정돈이었어요. 저는 잔에 따뜻한 물을 부었습니다. 기포가 벽면을 타고 올라왔죠. 일정한 움직임이었어요. 서연이가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완벽하게 말라 있었고 옷은 단정했죠. 표정은 차가웠어요. 오늘은 약 꼭 드세요. 서연이가 봉투를 내려놨습니다. 새 알약이었는데 색토는 동일했지만 봉투 라벨은 전날과 다른 글꼴이었죠. 저는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어요. 서연이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민재가 가방을 메고 나왔어요. 눈가에 어둡게 그늘이 져 있었죠.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는 잠깐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민재가 작게 속삭였죠. 오늘이죠? 제 눈이 잠시 빛났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민재는 이해했죠. 문이 닫히고 집이 고요해졌어요. 냉장고 모터 소리와 시계 초침, 미세한 진동만 들렸죠. 저는 서랍을 열어 작은 카메라 기기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았어요. 전원을 켰죠. 녹색 점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거실 천장 모서리에 발끝으로 닿아 카메라를 고정시켰어요. 소리 없이 정확한 각도로 말이죠. 서연이가 부엌에서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저는 벽면 액자를 천으로 닦는 척했어요.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목적은 숨겼죠. 서연이는 컵을 씻었습니다. 손등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요즘 많이 예민하세요. 저는 대꾸 없이 접시를 천천히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동작이 일정했죠. 오전 내내 집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천천히 청소를 했습니다. 모서리 먼지를 닦으며 정확한 반복 동작을 했죠. 서연이는 노트북을 켰어요. 보험 문서가 열렸고 간병인 지정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죠. 오후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서연이가 받았습니다. 네, 오늘 서류 마무리할게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죠. 예, 보호자 동의는 준비됐어요. 목소리가 얇아졌습니다. 불안한 신호였어요. 저는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연이가 서둘러 나왔죠. 어머니,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요.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버튼을 눌렀어요. 정확하게 말이죠. 서연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제 기억 능력을 부정할 근거가 무너진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저와 서연이의 눈이 반사됐습니다. 두 시선이 스쳤죠. 서연이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그만해요. 실수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동자에 흔들림이 없었죠. 1층에서 우편함을 열어 고지서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은행 문서와 거래 제한 안내였어요. 저는 천천히 접었죠. 가방에 넣지 않고 손에 든 채로 들고 갔습니다. 증거의 존재를 서연이 앞에 노출시킨 거예요. 서연이의 턱선이 굳었습니다. 밖에서 낯선 남자가 다가왔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박서연 씨 댁 맞죠? 서연이가 얼빠진 표정으로 막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어머니세요. 남자가 말했죠. 서류 전달만.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명확한 동작으로 서류를 받았죠. 보험 변경 안내였습니다. 서연이 표정의 근육이 무너졌어요. 저는 종이를 접어들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향했죠. 서연이가 빠른 발소리로 따라왔어요.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잠시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서 현관 키패드를 보지 않고 번호를 정확히 눌렀어요. 문이 열렸죠. 서연이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포획된 순간이었어요. 거실에서 테이블 위에 오늘 받은 문서를 올렸습니다. 서류가 한 줄로 나란히 섰죠. 정렬된 침묵이었어요. 서연이가 가까이 오려는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비원이었어요. 택배가 또 하나 있었어요. 작은 상자였는데 송장에는 전자기기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상자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가벼웠어요. 서연이의 고개가 긴장으로 뻣뻣해졌죠. 문을 닫고 상자를 열지 않았어요. 대신 거실 중앙에 놨습니다. 눈에 띄는 위치였죠. 도발이 아니라 선언이었어요. 밤이 되자 민재가 돌아왔습니다. 가방 안에서 케이블과 노트북 충전기를 꺼내 제 쪽으로 밀어줬어요. 속삭였죠. 녹화 붙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손가락이 노트북 케이블에 닿았어요. 민재의 눈이 잠시 젖었지만 울지는 않았죠. 서연이가 다가왔어요. 너 공부해. 엄마, 제발. 민재의 말끝이 떨렸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조용한 거실에서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무선 중계기였어요. 인터넷 송출이 가능한 장치였죠. USB 충전 포트가 있었고 빛이 하나 깜빡였습니다. 제 손이 기기 위에 얹어졌어요. 확인하고 준비했죠. 서연이가 다가와 약 봉투를 다시 들이밀었습니다. 지금 안 드시면 말이 길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한 손을 들어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무게가 있었죠. 서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조차 없었어요. 대신 단추 잠금 소리가 또각 들렸죠. 외투를 걸쳤습니다. 거실 불이 희미했어요. 저는 카메라가 있는 쪽을 한번 봤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죠.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서연이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지금 필요해요. 상태가 이상해요. 네, 바로. 문장이 복잡해졌어요. 초조함의 흔적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삼각대에 올렸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제 얼굴이 또렷하게 반사됐어요. 주름이 선명했고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죠. 민재가 방에서 조심스레 나왔습니다. 말하지 않고 엄지손가락을 들었다가 내렸어요. 정적 속의 신호였죠. 저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요. 전등이 조용히 꺼지고 스탠드 불만 남았어요. 부드러운 빛에 음영이 뚜렷해졌죠. 저는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호흡이 일정했어요. 서연이가 외쳤죠. 어머니, 그거 꺼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리를 미세하게 옮겼거든요. 단단한 경계였죠. 제 몸짓이 선이 됐어요. 휴대폰 화면에 빨간 점이 깜빡였습니다. 시작 직전이었어요. 제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죠. 아주 가까이에서요.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짧고 또렷하게요. 시간입니다. 그리고 터치했어요.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나타났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시청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명, 10명, 100명.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숙입니다. 72살이죠. 오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연이가 카메라 밖에서 움직였지만 화면에 들어오지 못하게 제가 막았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약을 바꿔치기 했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죠. 채팅창이 빠르게 올라갔어요. 충격과 분노의 메시지들이었죠. 저는 서류를 하나씩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병원 진단서는 제가 정상이라고 나왔지만 며느리는 다른 약을 먹였습니다.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에요. 어머니가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USB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약을 바꾸라고 지시받는 내용이죠. 시청자 수가 500명을 넘었어요. 경찰에 신고했다는 댓글도 올라왔죠.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재가 용기를 내어 카메라 앞에 섰어요. 저는 손자 민재입니다. 할머니 말씀이 사실이에요. 엄마가 할머니 약을 바꾸는 걸 봤습니다.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어요. 형사 김도윤이 들어왔죠. 뒤에 경찰관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이명숙 님이 맞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가 서연이를 봤죠. 박서연 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서연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죠. 그동안 당한 일을 생각하면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생방송은 계속됐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죠. 누구도 노인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도 인간입니다.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화면을 끄기 전 시청자 수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었죠. 아침 햇빛이 창틀을 비추는 걸 봤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 물컵에서 김이 가볍게 올라왔어요. 휴대폰 삼각대는 치워져 있었고 콘센트에서 케이블이 뽑혀 있었죠. 어제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평온함만 남았습니다. 형사 김도윤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장갑을 낀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죠. 수거한 자료입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서류 봉투에는 경찰청 마크가 있었어요. USB, 녹취록 사본, 약 봉투 사진이 정돈되어 있었죠. 저는 고개만 숙이고 찻잔 2개를 놓았습니다. 형사는 한 잔을 받지 않았어요. 증거 제출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괜찮으시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동자는 선명했어요.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죠. 서연이의 방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울음은 높지 않았죠. 숨을 삼키는 소리만 났습니다. 문 아래로 서류 한 장이 밀려 나왔어요. 사과문이었죠. 떨리는 펜자국이 보였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죠. 용서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요. 민재가 학교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표정은 고요했지만 눈가에 빛이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같이 저녁 드실래요? 저는 민재의 머리칼을 손끝으로 정리했죠.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이었죠. 현관 비밀번호를 제가 먼저 눌렀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말입니다. 문이 열렸죠. 경비원과 이웃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표정이 다르시네요. 저는 짧게 목례했어요. 웃지는 않았지만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자유로운 발걸음이었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나뭇잎이 발끝을 스쳤어요. 비둘기 몇 마리가 있었고 바람이 귓가를 지나갔죠. 저는 손수건을 펼쳐 빵을 조금 놨습니다. 새들이 모여들었어요.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녹취와 영상 증거 수리 완료, 절차 진행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형사 이름이 보였죠. 저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벤치 옆에 놨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조용히 숨을 쉬며 손바닥을 하늘로 올렸습니다. 햇빛점 하나가 손등에 떨어졌어요. 따뜻했죠. 민재가 달려왔습니다. 학교가 끝난 시간이었어요. 숨이 찼지만 웃지 않았죠. 눈이 반짝였습니다. 책가방을 벗고 제 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와 아이들 뛰는 소리, 먼 자동차 소리만 들렸죠. 모든 소리가 균형을 찾은 것 같았어요. 민재가 조심스레 작은 녹음기를 꺼내 제 손에 올렸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갖고 있어. 저는 손을 얹어 덮었어요. 확인했죠. 이제는 안전하다고 말입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빛이 제 손마디를 따라 흘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일정했어요. 혼자였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현관 앞에서 문을 열기 전 잠깐 멈췄습니다. 손등을 눈높이까지 올렸어요. 미세한 떨림도 없었죠. 동작이 선명했습니다. 약의 부작용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 공기가 깨끗했어요. 탁자 위에 봉투 하나가 있었죠. 본인 확인 완료 통지서였습니다. 도장 자리는 공란이었어요. 저는 펜을 집어 서명을 썼죠. 획이 굳었습니다. 제 손글씨가 돌아온 거예요. 찻주전자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컵을 준비했어요. 물 붓는 소리가 잔잔했죠. 꺼진 텔레비전 화면에 창밖빛이 반사됐습니다. 방 안이 밝았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짧게요. 여기 있다. 제 자리를 되찾았다는 뜻이었죠.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거실 바닥에 밤 대신 낮이 채워졌어요. 그날 이후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서연이는 기소됐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들은 출장을 끝내고 급히 돌아왔어요. 미안하다며 울었지만 저는 탓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에게 속은 건 아들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민재는 더 밝아졌어요. 할머니를 지켰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매일 저녁을 같이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행 계좌도 되찾았습니다. 서연이가 빼간 돈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더 이상 건드릴 수 없게 됐죠.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걸 다시 제 손에 쥐었어요. 가끔 이웃들이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혼자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산책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형사 김도윤이 다시 찾아왔어요. 재판 준비가 순조롭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차를 내어줬습니다.
이번엔 형사가 받아 마셨죠. 신뢰가 생긴 거예요. 창밖을 보니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앙상했지만 봄은 다시 올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죽어가던 제가 다시 살아났듯이 말입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약해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싸울 줄 알게 됐으니까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이명숙, 72살. 아직 살아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사람이었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 스스로를 지켜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감사합니다.